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시장은요, 참 다이내믹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다이내믹했습니다. 숫자 자체가 막 큰 폭의 숫자가 지금 찍히진 않았지만 그 위아래 변동성이 이 구간에선 왜 오르는 거지? 이 구간에서 왜 갑자기 떨어지는 거지?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주가는 이런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머리가 복잡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감까지 일단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0.74% 빨간불 지금 켜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465선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자, 오늘 장 초반에 6,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3거래일째,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 반전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일단 하락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0.63% 하락 1173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코스피에서 팔고 개인은 사줍니다.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오늘 매수 주체로서 받쳐주는 역할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됩니다. 달러원 환율은 1480원대 지금 있고요. 상승 하락 종목을 보면요.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360여 개 정도, 하락 종목이 500개 정도 되니까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많기는 하죠. 코스닥에서는 좀 더합니다. 500여 개, 520개 정도 종목이 상승한다면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니까 확실히 오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래 위로 좀 등락도 있었고 이건 왜 오르는 거지? 이건 왜 떨어지는 거지? 궁금함이 좀 많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분과 함께라면 그 의문이 싹 다 풀릴 것 같습니다. IBK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셨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박수는 일단 두 분에 대한 환영의 박수, 그리고 어쨌든 장 초반 6,500선을 또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데 대한 박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음표가 많은 시장이긴 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좀 숨 좀 돌리시겠어요? 준비 좀 아니, 괜찮대요. 괜찮으세요?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네, 들어볼까요? 변동이 심했죠. 네. 중간에 뭐 오전 끝에 이라크 어디 또 공격했다는 얘기 나왔고, 뭐 세론이다, 하이닉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왜 체가 나느냐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올라갔던 조선주가 잠깐 또 이익 실현이 나는 듯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조선하고 그 뭐죠? 변압기 쪽이 네. 결국은 반도체에 이어서 또는 동반할 수 있는 것이 그 중후장대하고 에너지 쪽이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소부장 쪽은 이익 실현이 꽤 많이 됐죠. 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대적인 밸류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교차되는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이익시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펀더멘털 이슈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넘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매크로 약간 흔들리면은 하루에도 한 2, 3%, 한 2% 정도 왔다 갔다 하시다 봅니다. 그래도 뭐 한 달 전에 비했을 때는 양호한 거니까 그 정도는 견뎌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네.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봤고요. 지표가 특별히 아주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오늘 펀더멘털적으로 이슈로 산만한 건 없었고 뭐 기존대로 오케이. 아직은 한국은 아직 갈름이 남아 있구나라는 정도를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정도에서 납득 가능한 정도에서 움직임이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만하다라고 전반적으로 보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셨는데 김형진님께서 오늘 지수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이유 있나요? 저도 궁금해서 이제 두 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용희님은 결국 전쟁이 끝나야 된다. 전쟁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신경을 아직 쓰시는 분들도 역시나 있어 보입니다. S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UNGHEE님 오늘 지수 갑자기 급락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해 주셨고요. 급락 이유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오늘 좀 많네요. 그리고 안 털리고 잘 버텼다. ABCD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어쨌든 오늘 변동성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부장님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명확한 답이 있고요. 제가 방송을 매일 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뭐
뭐 당황하셨어요? 네. 그런데요, 이제 10시 기점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전에 잠시 이제 미확인 루머가 돌았었는데 실제로 테헤란 폭격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미확인 루머가 SNS를 통해서 그 테헤란 쪽으로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짓말로 이야기됐고요. 아, 사실이 아니래요? 네, 거기에 오. 따라서 이제 또 거기에 맞붙어서 이제 어떤 뉴스가 또 있었냐면 이란이 방어 훈련 차원에서 방공망 경고가 이제 실제로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았다라는 미확인 루머가 돌고 방공망 관련된 사이렌이나 이런 것들 울렸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 실제 이란의 방어 훈련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요. 이제 이렇게 방공망 관련된 게 뭔가 울렸다는 것은 어떤 충돌 상황을 좀 예상하고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를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은 이제 흔들렸고 그때 갑자기 이제 유가가 튀어오르고 선물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더군다나 미국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떤 선박도 이란 항구에 진입 출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네. 이것도 이제 점점 더 압박이 이제 가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지금 이란에서 지금 항공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오늘 오후에도 중국하고 이란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를 지금 다시 연다라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자, 이번에 항공기가 이란 쪽에서 항공기를 띄우니까 체류 중인 미국인들은 빨리 빠져나오세요. 또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네.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이란 전쟁 관련된 컨텐츠 그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네. 기억합니다. 딱 일주일 전입니다. 네. 그 이유가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요. 이제는 이란 전쟁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너무 따라갈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 테슬라가 자본 지출 문제 그리고 FCF 결국은 이제 잉여 현금, 이게 현금 흐름 관련해서 대규모 250억 달러의 캐펙스 규모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늘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갈 거다. 이렇게 나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올랐다가 시간에서 확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 가량 밀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같이 밀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루머와 미국 측에서 이란을 빨리 벗어나세요라는 이야기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많이 올랐던 마이크론의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셀 온도 되다 보니까 아마 코스피가 아마 6,3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갔다가 되돌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야기가 사실 무근이잖아요. 뭐 미사일 이야기도 사실 무근이고 이제 펀더멘탈리 크게 빠질 만한 구속도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명확한 이유를 오늘의 변동성의 그 구간이 있었던 이유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헤란 폭격설이 일단 있었고 그 구간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고 어쨌든 사실이 근데 아니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국이 이란 내에서 자국민 철수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어쨌든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장 초반에 6,500선 돌파하고 흔들리다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만 잘 간 게 아니죠. 간밤에 미증시도 나스닥과 S&P 500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를 또 찍었고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사상 첫 6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 지금 59,100선에 있는 상황이고,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미국 쪽도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피가 굉장히 좀 잘 버틴다. 견고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목요일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은 날이었는데 특히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했고 요거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추가로 네. 본부장님 해주실 말씀 뭐가 있을까요? 뭐 네. 실적보다도 실적은요. 네. 좀 간단히 사람들 말씀드린 예상대로, 기대대로, 원하는 대로 할 얘기는 다 했다. 근데 그 예상대로, 기대대로 할 얘기 다 했다는 것이 아주 새로운 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가 좀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벌어졌죠. 3%에서 빠진 거는 너무 심플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샀는데 왜 샀느냐? 아니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가 4월 7일인데 4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35%, 6%, 7%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 장이 16%밖에 안 올랐을걸요. 만약에 오늘 그 삼성전자가 안 올랐잖아요. 그럼 12%입니다. 오늘 올라서 장 따라갈까 말까 이게 비슷해진 거예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50% 올랐죠. 하이닉스 50%. 아니. 4월 6일 대비해서는 38% 올랐어요. 4월 6일 대비. 내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는 거죠. 4월 달로 보면 50%. 4월 달에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 발표내고 나서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하이닉스가 올랐다고요. 이건 알았다. 50조 나온다고 며칠 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삼성 하이닉스 먼저 간 거예요. 근데 많이 달렸잖아요. 달렸죠. 최고가. 그러니까 많이 달렸다 이 시간 나왔다 그 중요한 거고 밸류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많이 좁혀졌어요. 예전에 밸류 차가 얼마 있을까요? 삼성이 100이면 하이닉스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60, 70 이랬어요. 지금 퍼센트 와이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평균 컨센서스 높은 것도 있지만 대충 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5.7배 정도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가 5.1배예요. 괴리가 10몇 프로 확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갈 수 있지. 그럼 뭐 대단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그 시장에 대한 좋은 얘기 했는데 그는 as expected 예상한 정도잖아요. 그럼 잠깐 쉬어봐. 너 많이 갔지? 저로 갈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는 어저께 많이 올라갔잖아요. 선물에서 빠질 수 있지. 특별한 거 없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 할 때 어저께 얘기했지만 오늘 주가 올라갈 건데 웬만해서는 오늘 아까 그 전쟁 그거 이상한 소리 없으면 바로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부안해동하고 포모 사지 말고 또 이익 실현 안 해도 돼. 내려가봤자 이게 5%, 6% 빠질 펀더멘트 이상한 거 나올 리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파충류처럼 이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또 나.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아, 네. 요거까지만 얘기할까요? 좋아요. 삼성전자가 올해가 300조에 330조가 컨센서스고 하이닉스가 220조거든요. 그러면 윈터 이즈 카밍 했던 그분이 삼성전자를 내년에 600조를 불렀습니다. 3전을?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올해 준비했으니까. 420조. 네. 자료 간단한 말씀드리면 삼성과 하이닉스 그 친구가 얘기한 넘버를 하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 2.8배 PE. 2.9죠. 맞아요. 2.8배이기 때문에 곱하기 3배를 하면은 주가가 70만 원하고 300만 원이 포캐스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리레이팅에 근저로 만약 했다면은 그 넘버면은 70만 원과 300만 원 이상을 부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어제까지 안 산 사람이 오늘 샀다. 쫓아갔다. 네. 그럼 물릴 수 있지. 2.7배, 2.8배, 3배가 안 되는 주가입니다. 600조요. 조금 이따가 자료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자세하게 들어볼 거고. 네. 근데 윈터 이즈 커밍 그게 진짜 맞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맞는 보고서가 아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뭐 약간 좀-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치고 일부러 매도 그 리포트를 냈나 뭐 이렇게 약간 흔들림을 줬던 리포트는 의심스러울 맞지만 정도로 예 그랬죠. 네. 션킴. 네. 근데 그분이 또 600조 리포트를 냈다? 네. 요거는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겨울은 오죠 항상. 네, 봄도 옵니다. 야. 오는데 네. 얼마나 빨리 오느냐 왔더라도 이게 1, 2개월로 가느냐 1, 2년을 가잖아요. 우리가 뭐가 왔다 할 때는 온다 하면 임박했다는 거고 오면은 한 1년 간다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믿고 했으면 힘들듯이 마치 600주를 윈터 반대만 해보죠. 그냥 핫서머잖아요. 핫서머 오는데 그렇게 핫할지에 대해서 또 믿고 여태까지 안 사다가 오늘 사는 거. 그게 행동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그래서 오늘은 가만히 있고 분석 나오는 게 내일 나오니까 그때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데스크가 샀나 보죠 뭐. 네. 개연성도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네,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는지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6,500선 돌파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비해서는 아쉽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마이너스까지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뒷심을 그래도 발휘해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9% 6,475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0.58% 하락이고요.
74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입니다. 아까와 수급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각각 5천억 원 넘게 4천억 원 넘게 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 코스피에서 좀 들어왔었는데요. 네,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이 부분은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여기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총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3%대 상승이고요. 하이닉스 결국에는 양전을 했군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대 올랐고요. LG 엔솔도 3%대 하락입니다.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시쯤 있었죠. 1.6% 하락 쪽으로 반응을 하네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드캐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78% 오늘 에너지 쪽 원전 쪽, 전력 쪽이 좀 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삼성 전기는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 4.6% 하락하면서 77만 원대 기록을 하고요. 삼성물산 6%대 상승, 삼성생명도 3%대 상승. 대체로 삼성자 붙은 그룹주들이 좀 좋네요. 삼성 전기는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요. 그리고 삼성 SDI도 4%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은 3%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봅니다. 요즘에 대형주 쪽으로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집니다. 4%대, 5%대 나란히 하락을 했고요. 리노공업이 그 가운데에서도 2%대 상승 선전을 해줬고 삼천당제약은 어제 이어서도 빠졌군요. 5.7% 하락입니다. ABL바이오 2%대 상승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7%대 상승. 선별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케어젠 눈에 띕니다. 14% 상승, 보로노이도 6%대 상승, 일부 바이오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는요. ISC는 4%대 하락했는데 HPSP 6%대 상승, 우리기술 6%대 상승, 원전 쪽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파두가 4%대 상승을 했네요. 자, 그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또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특징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결국에는 하이닉스도 뭐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네요. 근데 저는 아까 네. 조선하고 그 조선? 어저께 나온 그 엔진 관련되는 거, 엔진. 뭐 아침에 좀 빠진 하다가 다시 다 말아 올렸잖아요. 현대중공업하고 무슨 엔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리포트 나와서 거기에 동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전력이죠. 아까 반도체가 계속 고고고 하고 뭐 600조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의 기본 전제는 말이죠.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생각보다 더 빨리 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력원이 아무 문제 없게 된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웩더 도구가 아니고 전력이나 이런 것이 완비되고 그쪽이 더 쉽지 않다는 걸 부각되고 나서 반도체가 더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전이나 원전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지속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쪽에 전력 쪽 전력 확보 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조선은 또 아까 새로운 그것도 약간 선박 엔진다 그런 계통이죠. 그래서 업사이드가 더 생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굳이 뭐 많이 높이지 않아도 이익 전망이 상향이 되면은 지금처럼 오늘 많이 갔잖아요. 아침보다는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중간에 장이 아마 흔들리지 않았으면 더 아마 불장이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과 전력 쪽은 좀 더 갈 가능성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부장님, 네. 시장 포인트 좀 가볼까요? 네, 네. 제가 지난주부터 네. 이란 전쟁 관련된 컨텐츠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뭐 어떤 뉴스가 좀 나올 때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 한 두 가지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자료 좀 보여주시면요. 화면을 보시면은 아마
네, 요게 나오는데 이거 많이 봤는데 네, 사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맥도날드를 이제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백악관에서 이제 맥도날드 세트를 시켰나 봐요. 네. 그 왼쪽에 보이시는 붉은 옷을 입은 분은 이제 배달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배달 오신 분이죠. 네, 네네네. 네, 백악관에서 이렇게 맥도날드 세트를 시켰어요.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모멘텀이냐?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모멘텀이라고요? 엄청난 모멘텀이죠. 오, 왜요? 네, 이게 왜 시장에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엄청난 저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 배달원께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건 아니겠죠. 백악관하고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했을 거고 이제 시키긴 했겠습니다. 뭐 맥도날드 시키긴 했을 텐데 좀 연출된 화면으로 보시면 돼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자, 이게 배달원께서 그 맥도날드 이제 이렇게 갖다 주고 이게 이야기 나오다가 잘 먹겠다 하면서 받으면서 배달원이 이제 배달을 했으니까 배달 관련된 팁을 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깜빡 잊었군요. 제가 팁을 드려야 되죠 하면서 팁을 주면서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게 굉장한 방점인데 자, no tax on tip이라는 말을 합니다. No tax on tip? 네. 그 팁인데 텍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이걸 네. 예, 이걸 왜 백악관이 이러한 상황을 연출했겠냐? 이란 전쟁 통해. 네. 우리는 이제 전쟁 신경 안 써.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 감세법, 경기 쪽으로 우리는 집중할 거니까 여러분 전쟁을 잊으세요. 그 내러티브를 이제 백악관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연출한 걸로 보입니다. 이 한 장으로. 네, 월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란 전쟁 관련된 부분은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이미 휴전 정전이에요. 이미 전쟁은. 그리고 이미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경기 지표, 그다음에 트럼프 감세법 여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내러티브를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이 상황 연출을 하고 이걸 동영상으로 이제 뿌리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면요. 지난주 주말 사이에 갑자기 뭐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 미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협정이 하나 갑자기 뭐가 발효가 됩니다. 네. 협정이. 그래서 미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협정이 발효되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여기 흘러가는 이 여기가 뭐냐면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 이 말라카 해협이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와 협정이 발표되면서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라카 해협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그 협정 안의 내용이. 근데 이 말라카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의 80%가 여기를 지나간다. 중국으로요. 네. 아. 그 미국이 여기에 패권을 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죠. 중국은 엄청나게 쫄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얼마나 쫄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재밌는 게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뉴스가 오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 말라카 해협 지나가는 게 대해서 통행세 받겠다고 또 나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원유가 80%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지금 국제법이 다 이제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이제 트럼프가 만든 거긴 한데 이제 두 가지. 트럼프는 역봉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죠. 상당히 수를 잘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이 그림자 선단에 등등 포함해서 중국으로 원유가 싸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렸죠. 이란은 돈을 벌 데가 없죠. 물론 그림자 선단이 이제 1억 배럴 이상 지금 바다에 떠 있다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나가긴 하겠지만 계속 막기 시작하면 이란은 돈을 구할 수가 없죠. 경제적인 어떤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오래 끌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여기가 막히면 말라카 해협이 막히면 중국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딴 데 시주석이 전화 걸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란 쪽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이란 내에서는 결국 이제 휴전 쪽으로 어쨌든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혁명수비대나 이제 지금 이란의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휴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죠. 니네가 합의된 내용을 들고 올 때까지 휴전하자.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잖아요. 내부 분열이 너무 네. 심한 것 같으니까 네. 통일된 걸 갖고 와. 그래,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겠는데 네. 통일된 갖고 올 때까지 휴전해 줄 테니까 기다리자. 근데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국의 패권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역봉쇄 하나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압박이 통해지면서 결국 상당히 지금은 이란 쪽의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없던 거 이제 전부 다 때려치우고 미사일 쏘면서 막 석유기지 파괴하고 다 죽자 이렇게 가기에는 이미 이제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 방향을 아예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맥도날드 관련된 그
연출 자체가 백악관의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웬만하면. 경제, 기업, 네네. 뭐 이런 민생 이런 네, 쪽으로 네. 초점이 그렇죠. 돌아갔다. 네. 아. 2차 협상이 이제 어그러졌다고 나왔는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까? 별로 안 빠졌죠. 그리고 기술적인 과열 구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서 빠진 정도로 조정을 받은 거지 그렇게 급락이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전쟁 때문에 그랬다면 2차 협상 결렬됐을 때 빠그러져야죠, 시장이. 네. 근데 그러질 않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메모리가 왜 어제 급등했는지 보여드리겠지만 메모리뿐만 아니라 IT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왔고 다만 지난주에 제가 CTA 펀드가 빠지든 오르든 100% 확률로 무조건 산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막바지에 왔고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이 일부 들어갔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살짝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구간이고 한국도 일단은 신고가 이후에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매력적인 구간이 여전히 밸류가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종전 얘기가 이제 전쟁 초반에 항상 이제 시나리오 얘기할 때 어쩌면 셀프 종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셀프 휴전 쪽으로 방향이 이제 그럼요. 가는 네. 뭐 그런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들리는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무기한 휴전 얘기 나왔다가 보도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제 저희 방송할 때 뭐 3일에서 5일 정도 고려한다. 근데 그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거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전쟁 관련된 것보다는 이미 기업 실적 쪽으로 초점은 옮겨왔다라는 지금 근거 말씀해 주신 거고요. 본부장님 어떤 얘기 네. 좀 해볼까요? 사실은 뭐 아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이렇게 했지만 네. 어쨌든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실적 발표 날이었으니까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네. 실적이 그 숫자가 갖는 의미는 뭔지 이런 거 한번 또 본부장님 입으로 듣고 싶어요. 일단 넘버 자체가 뭐 40자를 안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게 37조? 예,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보너스 성과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램 가격의 상승률이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는 실제 발표를 얘기했는데 60% 중반대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훨씬 높았을 겁니다. 80%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높았어요. 그 차이에 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실적 넘버 자체 가지고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롱텀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이제 그 LTA라고 그쵸? 예. 계속 강조해 주셨던 장기 공급 계약 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나온 게 하나 있었고 네. 그거는 수요에 대한 인디케이션인데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롱텀 어그리먼트 3년짜리 포함해서 자꾸 더 늘어난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수치적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알고 싶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요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걔네들의 이제 투자 계획인데 투자 계획에 대해서 뭐 용인하고 뭐 한다 했는데 잘 들어보시면요 그렇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또 내비쳤어요. 결론적으로 수요 공급이 매치돼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앞전에 수요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는 HBM4에 대한 얘기인데 네. 슬쩍 넘어갔어요. HBM4가 잘 안 되고 있는데 HBM4E로 더 빨리 가겠다는 그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삼성전자한테는 파지티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그거 역시 시장에서 아는 거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체로 가는 HBM4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 안 했지만은 열심히 해서 하반기부터 나간다. HBM4E로 간다. 이거는 뭐 중립적인 거고요. 수급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금방 가격이 둔화되거나 무슨 이슈가 수급에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LTA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그거 가지고 뭐 2분기 실적 전망을 내일 어떻게 나누냐는 건데 지금 1분기 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예정보다 삼성보다 못한 거는 가격 내고를 그렇게 세게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2분기가 그게 만회가 되면은 2분기 전망은 현재 50조 중후반 이렇게 60조 보는데 아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20조 정도의 컨센서스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뭐 오늘 잠깐 쉬었지만은 크게 펀더멘털 이슈가 되는 건 저는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털 이슈가 되는 건 발견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하이닉스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세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이닉스하고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만의 또
어떤 뭐 삼성전자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슈는 없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되고 나서 고작 15% 이제 올랐어요. 16%. 시장보다 아웃퍼폼 못했다고. 시장만큼 갔다고요. 하이닉스는 38% 올랐어요. 아니, 격차가 크잖아요. 아까 밸류에이션이 5.7배하고 5.1배인데 아까 그 누구지? 윈터 이즈 카밍 기준하면 5.7배가 아니고 뭐 3배 얼마일 것 같은데 그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실현하고 이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추세적인지는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잠정 실적 그 네. 숫자만 발표를 한 네.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컨콜 30일에 하죠. 맞습니다. 컨콜이 있는데 네. 오늘 하이닉스 실적을 보니까 삼성전자 그 숫자가 잘 나왔던 건 물론 다들 깜짝 놀라고 알았는데 이게 진짜 더 잘 나왔던 거구나 이러면서 좀 더 올라간 측면도 혹시 아니면 그냥 있나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다 내용 덜 가서 올라간 거예요. 덜 가서 외국인이 요즘 산 거고 너무 많이 의미 부여할 거 없어요. 저는 의미를 어떻게든 본부장 이런 의미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아니야.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제 코너가 없어서 내일 얘기해서 오늘 얘기 못 하고 여기 따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구글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여기서 이슈가 더 많았어요. 그 그래서 얘기도 실적이 있다는 없더라도 사실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주가는 노이즈가 없으면 삼성하이닉스 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이크론이 올라간 거, 뭐 이제 브로드컴이 올라간 거, 구글이 올라간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얘기도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여쭤볼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윈터 이즈 커밍 얘기도 해주죠. 그분이 모건 스탠리인가요? 네. 맞죠. 네. 그쪽 이제 똑같은 분이 보고서를 또 냈는데 이번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분 얘기면 이거 신빙성 있어 뭐 이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번에는 맞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그 부분도 부장님이 자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좀 가볼까요? 뭐 숑킴을 출연시켜라 말들이 많아서요. 한번 3프로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왜 그런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제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했던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좀 별로 못 올랐죠. 엔비디아가 못 오른 것은 이제 구글, 알파벳이 이제 TPU를 하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상대적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금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자, 이 사진을 제가 왜 띄웠냐? 마이크론이 왜 급등했고 반도체를 좋게 볼 수밖에 없냐?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뭘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노랗게 보이시나요? 여기. 예. 여기. 예. 여기 6.8 곱하기 돼 있죠? 네네. 예, 6.8배. 네. 예, 여기. 예, 여기. 6.8. 예, 돼 있죠? 자, TPU 8i, 뭐 8i라 보이는데 새로운 제품을 냈어요. 기존 그 전에 모델 대비 HBM이 6.8배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화면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 네. 예. 화면을 띄운 게 제가 이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화면에서 여기에 숫자. 신모델이 이전 모델 대비 지금 HBM의 개수가 6.8배 들어간다. 이거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그래서 급등한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더 오르고요. 상대적으로 반사 그걸 받으니까 그래서 요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했고 한국의 반도체가 아직은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구조라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좀 드리겠고요. 아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 이야기 좀 주셨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죠. 근데 그쵸.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부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74.9% 정도로 올라갈 거로 봤었어요. 72 나오지 않았어요? 네, 74.9까지 추정을 했었거든요. 일부 증권사 네네. 리포트 최근에 나온 게 70% 중반 정도까지는 마진율이 나올 거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40조 원대 이야기도 세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좀 못 미친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쇼크로 부러질 거냐? 그건 아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빠질 건 아니었지만 조금 아쉬웠고 선제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상승폭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상당히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고 전자가 좀 덜 올랐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전자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급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올라갈 것이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스팟 가격이 주가가 이제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 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나오셔갖고 반도체 지금 안 팔면 내년에 눈물 흘립니다. 이런 뭐 썸네일도 하면서 막 이게 반도체 꺾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이제 스팟 가격 조정에 대한 회사의 견해를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현물 시장은 전체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작다.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 종류와 가격이 SK 하이닉스의 주요 제품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고 일부 현물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물 시장이 전체 디램 시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HBM과 서버 디램, ESSD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이클이 과거 대비로도 좀 길게 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도 오늘 설명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정도 수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라든지 가격 수준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 결국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보였던 구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AI 관련된 토큰이 지금은 엄청나게 튀어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에이전틱 AI도 가게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기하급 수요 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클로드 관련해서 지금 약간 다운되거나 약간 시스템 부하 걸려서 문제 생긴 게 되게 많은데 네. 결국은 그게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이야기를 갈 수 있는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보시죠. 최근에 나와 있는 ETF 신규로 이제 발행된 ETF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10일 만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새로운 메모리 ETF가 나왔는데 10일 만에 10억 달러가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급도 반도체를 사기 위한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ETF가 아마 라운드 힐 인베스트먼트가 출시한 반도체 ETF죠. 관련해서 D램 출시 관련된 10개월 만에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수급이 해외 쪽에서도 ETF가 집중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표가 말씀드린 게 또 하나가 중요한데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 아시아 반도체와 주요 부품과 소재 수급에 대한 변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디램과 낸드가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에서 베리 타이트로 완전히 이제 더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26년 업데이트죠 밑에 이게 이제 26년 초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아래쪽으로 바뀌었는데 디램 수급을 이제 짙어지면 굉장히 타이트한 쪽으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봤는데 이걸 더욱 더 타이트하게 본 거죠. 엄청나게 높게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 전망도 26년 가격 상승폭을 디램이 기존 150%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250에서 280%로 가격 상향 조정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100% 상향 조정해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00에서 250%로 가격 조정을 추가 대폭 상향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MLCC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수급 변화가 27년 1분기까지 수급 전망이 이것도 타이트해서 베리 타이트로 완전히 바꿔버렸고요. 가격 전망도 기존의 가격 상승폭이 거의 없는 플랫에서 5% 상승으로 일단 틀었습니다. 그리고 ABF 서브스트레이트 이제 이게 기판이죠. 네. 최근에 뭐 일부 기판들 좋았고 그 다음에 이슈 페타시스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예, 급등도 이야기가 되는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전망이 이것도 타이트해서 베리 타이트로 강화했죠. 그래서 가격 전망도 기존에 20에서 30% 가격이 성장할 거라 본 것을 기존 30에서 35%로 또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CCL은 뭡니까? 두산, 주두산이죠. 관련해서 수급 변화도 이것도 올해 4분기와 1분기, 내년 1분기 수급이 타이트해서 베리 타이트로 바꿨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들 좀 지켜보시면 이슈페타스시 급등, 두산의 140만 원대 급등 등등 포함해서 굉장히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 겁내할 거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가 그렇죠. 숑킴이 모건슬리가 600조 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 떠나서라도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블룸버그 통신 그 모건슬리 자료 나오기 전에 보더라도 샌디스크가 10배 정도 올라와 있고 기옥시아가 7배 정도 와 있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5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론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갔겠죠. 어제 이제 급등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좀 더 비싸고 하이닉스가 한 삼성전자하고 조금 괴리를 좁혀가고 있는 거죠. PER 기준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PER 기준으로 보는데 과거에는 PBR 기준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비싸요. 삼성보다는. 그죠? PBR은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훨씬 더 비싸고 PER은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좀 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아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뭐 부장님 워낙 자료 좋게 꼼꼼하게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약간씩 끊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봐야 우리 시청자님들도 또 양질의 정보를 계속 골고루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네네. 포인트 보신 부분 있어요? 아까 구글, 엔비디아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 아까 기대되거든요. 그 구글의 그 칩 나온 거 두 가지 칩은 그 걔네들 성능을 보인 거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고 TPU. TPU 네. 그거는 뭐 자기네 하는 거고 네. 구글이 돈을 버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TPU를 외부에 파는 것보다는 TPU를 가지고 자기네 그 내부적으로 그걸 하는 거고 TPU를 만든 회사는 브로드콤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체적인 칩이니까 엔비디아 경쟁한다 하지만 아직은 경쟁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구글도 아마존도 그 뭐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는 따로 파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 중에서 구글 클라우드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발표한 게 차세대 초대형 AI 인프라 컴퓨팅 인프라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냥 A5X라는 걸 발표했어요. A5X. A5X AI 전용 슈퍼컴퓨터 플랫폼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결국은 엔비디아의 구글이에요. 구글의 클라우드 하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루빈 거를 쓰는 거예요. 아. 경쟁이 아니라고 이거는.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1등 업체인 루빈 최신 GPU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자기가 구글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발표한 것이 A5X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개별적인 칩이 얘기했는데 이 AI 인프라가 기존보다 10배 정도 비용이 줄고 전력당 처리량은 10배 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되면 거기 엔비디아 루빈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루빈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덜 가는 건 아주 심플해요. 두 가지인데 일단 경쟁자가 생기니까 밸류시 낮아질 거예요. 이제는 40배, 30배 내려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루빈을 만들려잖아요. 그 만들 때 GPU는 그렇게 뭐 수요가 땡기는데 하이닉스가 못 만든다니까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잘 못 만들어요. 지금 HBM4를. 그 아까 다이가 뭐 어떤 삼성도 코를 먼치했는데 삼성도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HBM4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루빈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블랙웰 이쪽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가리고 일반 D램이 난리가 나서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돈을 어디서 벌든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벌든 저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게 따라주지가 않으니까 아웃풋을 지금 난다 하더라도 그건 블랙웨어하고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못 가는 거고 구글은 그런 요소들을 아까 칩도 만들고 구글 클라우드를 할 때 야 엔비디아 거 너는 잘한다면 가져와봐. 내가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거는 요겁니다. 자료 네. 같이 봐요. 네. 네. 요거 엉뚱한 것 같지만 이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좀 볼게요. 예. 아주 쉬운 거 볼까요? 구글 클라우드가 그 벤처 펀드가 있어요. 벤처 회사가 있어요. 스타트업 스팅킹 머신 랩스랑 같이 하는데 여기도 인프라 만들거든요. 10억 달러가 투자하는데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엔비디아 걸 써요. 구글은 자기가 돈 벌려면 엔비디아가 쓰는 말 다 이렇게 합종 연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글 쪽으로 뭐 가지고 있죠? 하나 더 할까요? 머크가 구글 클라우드하고 10억 달러의 파트너십을 했어요. 머크는 큰 회사잖아요. 글로벌 제약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글 클라우드 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에이전트 AI 구글 클라우드가 엄청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머크가 구글을 선택하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선택하지 않고 구글 선택한 게 있겠죠. 근데 구글이 좀 더 챗GPT보다는 이런 R&D 계통의 플랫폼에 더 강자이고 하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머크가 선택했는데 이거는 전체 인더스트리가 좋은 거예요. 머크만 구글 했지만 다른 업체들도 뭐 다른 데 하지 않겠어요? 다른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도 딴 데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업계도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AI에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를 머크가 구글하고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하면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머크하고 구글하고 결합된 것도 있고 아까 스타트업이 또 엔비디아 제품을 한 구글 클라우드 한 것도 있고 아까 A5X라는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의 관계도 있고 엄청 구글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제가 나중에 나왔는데 흥미로운 구글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거죠. 브로드컴. 오늘 사실은 많이 오른 종가는요. 네.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8% 올랐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브로드컴은 오늘 5% 올랐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브로드컴이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우리가 기업이 자기네 네트워크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사이트라는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거를 브로드컴이 구글하고 협력해서 그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쉽게 회사의 다양한 그 네트워크 IT가 있을 텐데 IT의 전반적인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T 촬영기 같은 거. CT 촬영기 같은 거를 브로드컴이 구글하고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다 모든 게 구글로 모아지고 있잖아요. 파트너가 브로드컴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의 그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펀더멘털이 되어지고 있다. 그게 나중에 표면적으로는 토큰 수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 토큰 수가 늘어나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실 토큰 수가 늘어나면 앞단에 그 GPU하고 CPU의 그 성능이 높아지는 아까 그런 식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메모리도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메모리가 2분기에 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도를 봤을 때 수요가 좋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다. 구글발로. 그러니까 구글발 이슈가 오늘 상당히 많았다. 근데 주가는 사실은 브로드컴이 먼저 가고 엔비디아,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더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쟁만 끝났으면은 이건 그냥 가는 건데. 그냥 랠리. 그러니까 600조를 안 불러도 상관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600조 부르고 목표 주가 얼마 부르고 600조 부르고 만약에 목표 주가를 얘가 이 친구가 60만 원 했잖아요. 600조 부르고 60만 원 하면 그게 어떤 의미냐? 정확히 가세요. 600조를 부르고 60만 원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과거 사이클 그대로 갇힌 겁니다. 아. 과거 사이클에 9배 정도 줘야지 70만 원 나오거든요. 그 숫자에는 아까 9배를 줘야지 70만 원이에요. 보통 8배, 9배 사이이면 그 사이클 벗어나지 않는 거야. 그 친구는 아마 8배 얼마 준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사이클에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는데 넘버가 그렇게 나오면 70만 원, 60만 원 불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팔 이유가 팔기 아니고 사야지. 다른 거 다 팔고. 하여튼 그러니까 넘버를 부를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 건지 네. 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지. 데이터 센터는 향후 5년 동안에 5조 달러야 10조 달러야 그런 계산의 베이스먼트가 어떤지 베이스 어스모지 저는 그걸 달라고 하고 싶어. 아마 애널리스트 그거 없을걸? 그러니까 예측 자체를 저는 못 믿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거 못 믿는 거하고 그 넘버하고 60만 원, 70만 원 못 부르는 그런 넘버를 부르고 60만 원, 70만 원 못 부르는 건 사이클에 갇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랑 별도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구글의 흐름과 브로드컴은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요가 뭉그러진다? 턱도 없는 얘기다.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내년 1분까지 턱도 없는 얘기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마진이 계속 80%, 90% 올라가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둔화가 되면은 마진은 내년도 1분기, 2분기 어느 시점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넘버가 아까 300조, 400조가 아니고 500조, 600조 나오면은 과거 사이클을 갇혔다 하더라도 60만, 70만 원 안 부르면 그 애널리스트 직무유기라고. 그러니까 그 넘버가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사이클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를 구별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40만 원 진짜 갔을 때 야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그때 40만 원 주고도 사가지고 60만 원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35만 원 되면은 그건 또 뭐야 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흐름은 단기 수요는 오케이. 네. 아까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40만 원 가서도 살 것인지 40만 원 근처 갔을 때 팔 것인지 아니면 30만 원도 가기 전에 무너질 것인지는 그거 넘버가 다 되지 않으면은 외국인이 하루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은 이건 컨시스턴트가 없어요. 그 컨시스턴트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를 뿐만 아니고 주식시장은 지금 43%인데 삼성하이닉스가 합해서 60% 되면은 예전에 핀란드 노키아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됐을 때 2, 3년 좋다가 3, 4년에 꼬꾸라지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곡괭이 팔고 있는데 곡괭이는 사다 준 애들이 리즈너블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돈을 못 번다 하면은 아무리 20년, 27년 좋아도 주가가 30만 원, 40만 원 되더라도 올라가면 갈수록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그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글의 행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구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지. 그대야 우리 저 고급 뭐지? 세븐 뭐였죠? 그 제품 이름이 그 칩 두 개. TPU. 8i. 네. 왜 에이스는 모르지만 8i, 8t 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이게 뭐 그러냐 하고 구글이 별로 안 올랐으니까. 근데 그 이면은 상당히 저변에는 생각보다 큰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도체가 사이클이냐 과거처럼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냐. 지금 에 600조 부른 친구도 사이클이라고 본 거야. 사이클로. 사이클을 봤기 때문에 어. 60만 원 안 불렀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40만 원 살려면은 사이클이 네. 벗어난다고 봐야지 40만 원 됐을 때 80만 원, 100만 원을 부르는 게 아니 70만 원 네. 불러도 10배를 안 준 거라니까. 네. 저는 김장열 본부장이 항상 뭐 여러 면을 다 좋아하지만 막 계속 열정이 이렇게 막 올라가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좋아요. 에이, 아부뜨지 마시고. 지금이 그랬어요. 지금이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지금이 그랬어요. 네. 그럼 구글을 사야 되나? 근데 웃긴 게 아까 봐요. 구글은 별로 안 왔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얘는 샀으니까 브루드컴이 난 거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단이 들어온 거지.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에 구글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을 쓰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한때는 GPU와 TPU를 뭔가 약간 대체, 뭔가 경쟁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구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TPU건 GPU건 갖다가 클라우드를 팔면 되는데 수요가 많다는 거라고. 수요가 많으니까 남의 거 가지고 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글을 중심으로 많은 업체가 다 뛰어들고 있다는 거니까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좋게 봐야 되는. 네. 칩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네, 뭐 GPU, TPU 같이 네. 가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GPU하고 CPU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합해서 같이 가는 거지 한쪽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네. GPU가 가면 갈수록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면 GPU에서 CPU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주가가 올라가고 AMD도 올라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몬스텔리였나? 그렇다 하더라도 CPU만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메모리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최근에 네. 분석을 하는 겁니다. AMD가 올라가는 것이 CPU 모멘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메모리의 사이클에 입어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낸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메모리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이기도 하고 뭐 중요한 내용들 구글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요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저희 조금 더 다른 얘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장님 나오실 때 고기가 자주 나오죠. 아니,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매주 나왔어.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고기가 나왔어. 그렇죠. 나옵니다. 예. 오늘도 여지 없네. 그 와,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 오. 목요일마다 고기를 일부러 고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요일은 빠지면 안 돼.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매주 고기만 아니, 예, 융숭한 나오니까. 대접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먹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드세요, 드세요. 예, 예. 네. 광고로 가겠습니다. 저희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고기 가져왔는데, 삼원가든 아시죠? 고기로 참 맛있는 집. 그렇지만 직접 가서 먹으면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삼원가든 양념갈비 2kg 최초 4만 원대입니다. 압구정에서 50년 역사를 가진 가게인데, 돼지 뼈대갈비 총 6인분이 들어있습니다. 국내산 돼지갈비고요. 씹을수록 육즙이 살아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는 두 분께서 한번 느껴봐 주시고 50년 전통 양념 깊고 진한 감칠맛이 있고요. 뼈대갈비 구성이 있는데 이게 뜯는 맛까지 제대로라고 써있는데 이제 요거 필요하신 말씀 주세요. 네, 여기 티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뜯으시라고.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예 뼈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뼈대가 네 이렇게 아예 그냥 네 돼지갈비 그 외 끝까지 여러분 양보하느라고 서로 눈치 보면서 안 먹는 그 뼈대 있죠? 뼈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실하게 들어있고요. 요게 이제 뼈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 뒤쪽에는 살이 정말 두툼하게 이게 다 살입니다. 다 살로 이렇게 뼈대에 다 살이 이렇게 튼실하게 붙어있는 뼈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흰밥이랑 같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오디오 좀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때요 맛이 부장님? 네, 뭐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네. 삼원가더니 박근영 부장을 피겠다. 그런 아이 그냥 건가? 대놓고 그냥 네, 저한테 그냥 삼원가든 광고라에 맡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그런 걸 수도 계신데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매주마다 지금 고기만 나와서 네. 이게 멘트도 맨날 고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근데 매번 다른 곡이 아니었어요? 네. 오늘 그렇긴 합니다. 뼈대는 네네네. 처음인데. 네. 근데 근데 이게 누가 조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PD님이 하셨는지 다른 스태프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배려를 해주셨어요. 지금 다 이제 이 뼈대를 발라서 살코기만 저한테 발라서 주셨거든요. 맞아요. 야, 이게 굉장히 배려심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갈비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의 제품보다는 양념이 좀 덜 달아요. 예, 근데 조금 짠맛이 있긴 한데. 단짠. 네네, 짠맛이 있긴 한데 지난주는 좀 제가 솔직하게 좀 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 고기가 이건 돼지고기죠. 소고기 그치? 아니잖아요. 네. 예, 예. 약간 그 지방질이나 비계가 좀 없고요. 살코기 중심으로 굉장히 고기가 맛있어요. 그리고 좀 덜 달고 살짝 짠맛이 있지만 단짠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그 파절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생각이 나요. 먹다 보니까 아니, 맞는 표현인가요? 명이나물에 이어서 또 네. 조합을 네네네. 알려주시는군요. 파절이가 굉장히 네. 생각이 나는데 살짝 짜다 보니까 이걸 조금 융화시키는 파절이나 이런 것들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깻잎도 한번 추천드렸는데 이게 무쌈 있잖아요. 무쌈. 예. 무쌈 얇게 해서 있죠. 예, 무쌈. 예. 새콤한. 새콤한 고기에다 싸도 이 파절이가 살짝 맛있습니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이제 돼지고기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저도 고기만 먹었을 때는 약간 짭짤하다 느꼈는데 흰밥이랑 같이 주셨거든요. 양념갈비는 원래 흰밥이랑 먹는 거잖아요. 진짜 잘 맞아요. 궁합이 너무 좋다 느껴지는데 본부장님 혹시 한 말씀? 표현? 특별히 뭐 들을 건 없어. 약간 짜다. 그래요? 아, 오늘 확실히 약간 짭짤하구나. 근데 여기 단짠이어서 흰밥이랑은 정말로 잘 어울리고요. 요거 뜯는 맛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중만 아니라면 네. 이렇게 뜯고 싶은 정도. 근데 저희는 또 편하게 먹으라고 피디님께서 이렇게 점여 주셨는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증시보다 광고를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지금. 아니 제가 주식 경제 쪽의 전문가인데 이 광고에서 뜨면 안 될 텐데요. 표현력이 박 부장님께서 좋아서 맞아, 그래요. 맞아. 아무나 근데 그렇게 뭐 못하니까. 예 어디든 광고 들어온 것은 제가 오케이 하고 광고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들어오시면. 다음 광고로 또 넘어갑니다. DKNY 자켓 1+1 최초 구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재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좀 수음이 될까봐 요거를 그냥 지금 입고 보여드리고 벗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는 셔츠 느낌의 자켓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소리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 살짝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느낌 오시겠죠? 좀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1+1 최초 4만 원대 구성이고요. 47,000원입니다. 총 2장 구성인데 남성용은 네이비 블랙이고 여성용은 네이비 핑크 구성 이렇게 가거든요. 한 장 더 드리는 구성입니다. 기능성 반팔 셔츠 2종 세트고요. 이렇게 단정하게 단추를 잠가도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열어서 그냥 약간 자켓 느낌으로 안에 가벼운 티셔츠 입으시고 이렇게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핑크가 저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인데 상큼하게 요게 이제 골프 DKNY 골프라고 여기 사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나가실 때 화면에도 나왔지만 골프 나가실 때 간편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고요. 총 2장 구성이고 프리미엄 나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광택, 가벼운 착용감. 진짜 가벼워요. 네. 입지 않은 것처럼 가벼운 느낌입니다. 자, 발수, UV 차단, 비바람, 뭐 땡볕 아무래도 골프 나가면 그런 날씨 변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끄떡없는 그런 제품이고 링클 프리 기계 세탁도 가능하고요. 다림질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고요. 요거 핑크 벗고 제가 남성용이지만 블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 있고요. 네이비까지 있는데 블랙은 그냥 정말 기본으로 남성분들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남성용이라 확실히 좀 크게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4월, 5월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한창 이제 골프의 계절인데 저렴하게 이렇게 1+1으로
갖고 계시면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반도체 얘기 오늘 날이니만큼 좀 많이 했는데 현대차 얘기도 좀 누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 뭐 관세 여파가 좀 있었고 수익성 감소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늘 주가상으로도 좀 하락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반응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한번 짚어볼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더 무서워.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장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아유. 그럼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상장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움츠렸다 할 수 있겠죠. 비싸다고 볼 수는 전혀 없지만. 이제 그렇죠. 최근에 자동차는 PER이 10배, 9배 이 정도까지 왔었었죠.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는 해소가 된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더 이상 하려면은 이제 다른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로봇 모멘텀을 기다리는 것 같고 1분기 숫자가 조금 컨센 하회할 거란 이야기는 이미 리포트가 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프리뷰 자료로서 1분기가 쉬어간다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제 시장이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수익성이 좀 떨어진 부분들은 믹스 개선의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 가운데 관세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모멘텀이 어떻게 올 것인가, 좀 빨리 올 것인가 문제이긴 한데 테슬라가 이제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그죠? 옵티머스인가요? 관련해서 아마 7, 8월 정도면 이제 양산을 하고 상업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 내년 정도는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불거질 수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IPO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게 단순한 로봇의 밸류만 주는 이슈가 아니고요. 네. 그게 IPO가 됐을 때 정의선 회장이 손에 쥐는 돈이 6조 이상 충분히 가능할 걸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위한 돈은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지분 사고 세금 내고 충분한 금액이 6조 원 정도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순간 저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시점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밸류상으로는 이제는 뭐 싸다고 말하기에는 뭐 9배, 10배 정도의 밸류가 그렇게 싸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글로벌 피어 대비 비슷하게 이제 거래되는 수준이다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에너지, 전력, 전기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뭐 계속됩니다. 간밤에 GE 버노바도 미국에서 엄청 올랐죠. 뭐 이런 영향도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아까 아예 시작할 때 이쪽은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그렇죠. 본부장님이 말씀해 네네. 주셔서 네네. 그 G 번호바도 수주에 대한 이슈가 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되는 쪽에 전력이라든지 그쪽에 관련이 되는 거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사실은 며칠 전에 노이즈가 있었어요. 네. 미국의 정책을 빨리 못 하느냐 미국에서 DOC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풀어지는 걸로 봤기 때문에 정책 계속 간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페르미가 조금 약간 잡음이 있었거든요. 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게 이제 해결되니까 다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 볼까요? 예, 현대건설 그림 보여주세요. 예. 공유해 주세요. 네네. 제가 이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20조 넘어갈 때 투자가들이 여기부터 움직일 때 한 20조 정도를 바라보고 갔다. 이때 왜 그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20조 넘어갈 때 이제 스트러글링 할 수 있다. 그럼 많은 거 알려줬고 페르미고 뭐고. 근데 중간에 한번 잡음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뭐 또 정책에서 약간 빨리 안 해야 된다. 빨리 안 하니까 그 루트니 갖고 막 싸웠다. 그렇죠? 페르미의 그 CEO가 하고 루트니 장관하고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난주 나오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 말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래도 결국은 게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부장 나발이고 많은 게 반영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급한 마음에 들어가면은 단 며칠에도 물리는 거죠. 그런데 스토리는 살아있죠. 이걸 그렇죠. 구분해야 돼요. 스토리는 살아있고 단기적 많이 올라간 거는 거기서 흥분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두산 엘리베이터 얘기했지만 두산 엘리베이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두산도 가고 하니까 많이 가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드디어 가네. 다시 가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럴 때 한 번 정도 고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 오잖아요. 이렇게 어디 갔어? 이럴 때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 다시 붙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목표 주가 개념으로서는 아주 편안한 자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13만 원,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조선주를 제가 말씀드린 건 조선주의 그거는 중소 엔진이잖아요. 그건 새로운 거라고. 네. 그 새로운 거고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들이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 91만 원, 80몇만 원 해서 오늘 한 3개 나왔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네, 데이터 센터 네. 그쪽 하는 거. 네. 그러면 그거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다가 이게 새롭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추격해도 돼요. 왜냐하면 90만 원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그전 목표 주가까지 이하로 계속 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지금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어저께 나왔을 때 그걸 바라보는 방법이 이게 something new냐 아니라는 걸 바라보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EQ 뉴스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따라가기 어렵죠. 근데 올라간 이유가 something new면 다르다는 거예요. something new면. something new가 분명히 나왔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넘버들이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게 여기 안 나왔지만 90만 나오고 하면은 이전 목표 주가 보세요. 이전 목표가 다 70만 원, 제일 낮은 게 7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64만 원에도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조선주가 엄청 비싸다고 네. 생각했는데 보실래요? PER이 상대적으로 싸. 상대적으로 싸다고 보세요. 25배, 20배잖아요. 웬만한 거 다 30배 가고. 그리고 경쟁사인 핀란드의 그 선박 엔진 한다는 그 회사들은 7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리스크를 건다면 현대중공 말고 뭐 한진, 하나엔진, 하나엔진 이런 거, 하나엔진이나 뭐 STX 엔진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규모가 현대중공업의 힘센보다는 분명히 작기 때문에 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견뎌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디를 주도로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전력 쪽은 뭐 베트남하고 네. 뭐 원전 MOU 그것도 이런 있었죠. 이슈도 네, 있었죠. 영향이 좀 있었고요. 부장님 시간이 네. 부장 얘기 좀 자료도 다 보고 싶은데 네. 그럴 시간은 없고 진짜 요거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 혹시 하나 네. 픽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네. 엔진 말씀 좀 주셔서 네. 첨언을 잠깐만 하면요. 네. 힘센 엔진이 들어가면서 이게 원래는 가스터빈이 있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시장으로 열린다는 것 때문에 엔진이 육상용으로 들어오면서 되게 좋고요. 사중속 이제 엔진이잖아요. 사중속 행정 엔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행정 중속 엔진입니다. 사행정 중속 엔진. 그게 이제 현대중공업이 가는데 거기에 낙수 효과는 어디가 볼 거냐? 현대마린 엔진이 낙수 효과를 볼 거고 관련주로서는 또 SX 엔진이나 이런 것들 한화 엔진 이야기 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중공업이 혼자서 막 튀었잖아요. 이게 이제 부유식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데이터 센터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럼 바다로 하자. 그래서 이제 떠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이제 바다 안으로 이렇게 하는 고정을 하긴 하겠지만 바다 속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을 프로젝트가 프랑스에서 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부유식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혼자 이제 뛰어나게 이제 주가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는 점도 역시 이제 조선 관련해서도 삼성중공업이 데이터 센터가 묻으면서 오늘 급등했다 보이고 자 이제 전력기기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아까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은 빅테크의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LS 엘렉과 1,700억 규모 전력 인프라 공급 계약이 최근에 됐었고요. 엔비디아가 한국의 주요 전력기기 업체에게 800V DC 기반 데이터 센터 설계 요청을 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연간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4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기존 교류 AC 기반과 이제 DC 기반의 차이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 네. 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HBM에 대한 것들이 한번 지나갔고 두 번째는 CPU 광통신 쪽에 한번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이게 800V 관련된 부분들 DC 기반의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환 단계마다 뭐 전력 누적 손실이 2에서 3% 계속 이제 누적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저하되는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공급 단계부터 DC 설계를 통해서 변환 손실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목표로 하면서
하면서 이걸 한국사에게 의존하면서 물어왔다. 이러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이기 때문에 800V의 직류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변압기 특히 좋고요. 결국은 LS 일렉이 이제 눈에 띄게 오는 주가들이 올라왔죠. 그렇죠. 실적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압기나 전선 쪽에 한국에 상당히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규모가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를 네. 넣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력 전선 이쪽은 여전히 좀 더 들고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꽉 차게 시간 채워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오시면 정말 제가 든든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좌, 좌열, 우, 근영 중간에 선에 이게 최강의 조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좋은 말씀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면은 연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부장님은 확실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고기를 매주 같은 고기를 가지고 뭐 글쎄요 상표마다 다르게 표현한다는 그 중압감, 압박감. 중압감. 예. 그 중압감에도 굉장히, 불구하고 예. 좋은 마표요. 한 3번만 더 하면 저도 조금 비슷하게 하면 도움을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요. 가끔 힘들죠. 집에서 외식할 때 고기 먹을 때마다 다음에 또 넣으면 무슨 이야기 해야지 혼자서 앉아서 먹으면서 이야기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세상에. 반찬도 쳐다보고요. 진짜 열심히 사십니다. 뭐랑 먹어야 부장님. 되나? 네, 이게 존경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예. 네, 박근영 부장님, 김정일 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이야기 인사이트 나눠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자, 바로 옆에서 또 저와 방금 전까지 얘기 나눠주신 김정일 본부장님 최근에 3% 구독 서비스 오픈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부터 또 김정일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수강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대표님 이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장 노이즈 걷어내고 본질을 좀 바라보자 이런 취지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제공되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도 제공이 되겠습니다. 요거 신청해 주시고 결제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지난 주말에 이 주요 분들도 모시고 강연이 있었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그 강연을 또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거든요. 요 강연도 그러니까 그 현장에 못 오셨어도 강연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결제해 주시면 그 강연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또 활용해 주세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